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치매 전문 재활학과의 박창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가톨릭 관동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시민 강좌 시작하는 날입니다. 기쁘시죠? 반갑습니다. 앞으로 15주 동안 저희 휴먼서비스대학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앞으로 휴먼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미래사회에서 유망받는 직종은 무엇이고 이런 미래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앞으로 진행될 강의들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다, 서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온라인 강의가 많이 개발되고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온라인 강의를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죠. 2020년 이후부터 이제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졌고 또 듣는 학생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온라인 강의 한두 번씩은 이 코로나 시대 때 다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뭐 코로나가 다 거의 끝났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 온라인 강의는 이제 아마 계속 코로나 이후에서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온라인 강의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먼저 나쁜 면은 뭐 아시다시피 집중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틀어놓고 아예 그냥 소리를 꺼버리고 그냥 다른 일 하시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건 뭐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실 분은 아예 안 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과목 같은 거 그렇죠? 뭐 여러분들 이거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어디에 뭐 제출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 시대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들으실 분은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고요. 뭐 만약에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소리 꺼고 그냥 끈 다음에서 그냥 화면만 돌리실 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온라인 수업이 또 장점이 있어요. 장점 뭘까요? 무엇보다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 수업을 위해서 제가 이 수업이 이제 아마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이제 아마 다 전송이 될 텐데요. 예전 같아 만약에 대면 수업이다라고 하면은 저 그리고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이 각각의 지역에 가서 또 맞춰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희 대학에 있는 이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이와 같은 수업을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수업을 대면으로 듣는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전에 대부분 아마 강의실까지 찾아오셔야 되고요.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강의장으로 나오셔야 되고 또 그 시간에 또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도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일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온라인 수업이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훌륭한 교육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도 잘 활용하면은 오프라인 대면 교육보다도 훨씬 더 장점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 이 15주 동안에 이 100세 시대를 위한 휴먼 서비스 전문가 이런 강의들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고 같이 강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선은 이 15주 동안의 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위한 휴먼 서비스 전문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아마 이 그림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 아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인데요. 이 아이 예쁘죠?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네요, 아이가. 그죠? 요즘엔 저출산 사회에서 이런 아이들을 참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가끔 이 마트에 이제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아이가 있나 딱 보면은 강아지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요즘에 아이 보기가 참 힘듭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나라 현실. 근데 이 잡지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This baby
will live to be 120. 그쵸? 이 아이는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요 정도는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120살까지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대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기대 수명이 약 83세, 84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는 예, 지금 태어난 아이니까 약 120세까지 살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저도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이는 120세까지 산다라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100세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세 시대가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00세 시대 축복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몇 분 계시네요. 근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100세 시대 재앙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까보다는 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 보입니다. 제가 아주 특수한 안경을 썼기 때문에 예, 다 볼 수 있는데 100세 시대 제가 이 강의를 뭐 고등학생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예, 다양하게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걸 여쭤봐요, 제가. 그러면은 고등학생들은 100세 시대가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60대 넘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걸 여쭤보면은 예, 많은 분들이 아이고 100세 시대가 무슨 축복이냐, 재앙이야 재앙,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 나이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축복이다라고 손들었으면 아마 자기는 젊은 축에 드시는 거고요. 재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연세가 있다라고 제가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으면서 또 이런 것도 하나 여쭤봐요. 그럼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대답하시는 것들 두 가지만 제가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지 그게 뭐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프면 뭐 그게 아프는데 계속 연명할 필요 있어요? 예. 호흡기 끼고 100세까지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지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두 번째 그림 뭐예요? 이 할아버지가 뭘 들고 있나요? 예, 돈을 들고 계시네요. 아, 10,000원짜리, 그쵸? 예, 머니를 들고 계십니다. 뭐니 해도 머니, 예, 돈이 100세 시대에 축복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 아래 잠깐 사진 보세요. 반짝반짝이는 현금 밑에 뭐예요? 돈가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건물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건물주 뭐 이런 거 요즘에 뭐 건물주가 되는 게 다들 소원이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100세 시대에 축복이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는 경제적인 여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건강,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지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된다. 물론 이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얘기하십니다.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된다. 예, 부부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식들이 잘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역시 100세 시대의 축복입니다. 축복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뭐 이런 의견도 물론 다 동의하지만 가장 많이 대답하시는 두 가지를 제가 건강, 경제적 여유로 제가 뽑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100세 시대가 재앙일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재앙일 수 있는 조건. 예,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신체, 건강하지 못한 정신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 보세요. 물음표, 그죠? 치매를 좀 뜻하는 거겠죠. 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100세 시대는 재앙이다. 굳이 오래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빈곤입니다. 빈곤. 야, 나이 먹고 구차하게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짧고 굵게 사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건강하지 못하고 빈곤한 상태에서 그냥 100세까지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그게 과연 행복일까? 그게 과연 내가 원하는 나의 노후일까? 예,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100세 시대가 행복일 수 있는 조건, 축복일 수 있는 조건, 재앙일 수 있는 조건, 건강 혹은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면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우리나라는 노인 10명 중 9명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은 약 83세지만은 건강 수명은 65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약 20년 정도 오래 물론 호흡은 하고 살아가지만 많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병치레 많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성질환 2개 이상 73%, 3개 이상 51%. 여러분들은 오늘 약 드셨어요? 오늘 드셔야 될 약 드셨나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매일매일 먹어야 될 약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될 약. 다 만성질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안 좋은 식습관이라든지 또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예전이 아니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저보다 이제 선배 교수님이죠. 60세 넘으신 선배 교수님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저녁 식사 마치시고 그 선배 교수님께서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하나 꺼내시더니 쫙 약을 거의 한 주먹 되더라고. 한 주먹 되는 약을 입에 털어 넣으시면서 딱 물을 마시면서 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렇게 교수님 많이 드세요 약을 그랬더니 박 교수 나도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이게 다 먹어야 되는 약이야. 이게 건강하게 이걸 먹어야지 술도 한잔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제 나도 이제 하여튼 뭐 약을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도 먹고 있으니까 나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면서 술 한잔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2개, 3개 다 갖고 계실 거고요.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안 드신 만성질환 없다. 그럼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고요. 한두 개 정도는 다 갖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노인 의료비 증가는 뭐예요? 곧 자녀의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의료비가 노인 의료비가 여기 나와 있죠. 2020년에 459만 원 1년, 2030년에 1인당 약 760만 원 정도 쓰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돈이 물론 노인이 젊었을 때 자기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의료비를 낼 수 있다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 이거는 고스란히 자녀의 몫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의료비 증가는 자녀의 경제적 부담.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낸다 하더라도 그만큼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년기부터 건강한 노년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거, 경제적인 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OECD 노인 빈곤율 43.4%입니다. OECD 회원국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이게 좋지 않은 지표인데 1등 하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뭐 자살률이라든지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이런 건 꼴등해도 좋은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1등을 좋아해가지고 아마 이런 것도 1등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노인 빈곤율이 43.4%. 물론 이 이유가 조금 복잡하죠. 우리나라 뭐 공적연금 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미성숙한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거는 자녀들 때문인 것 같아요. 자녀들 때문에. 젊었을 때 자녀들 학원비라든지 이런 거 엄청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녀의 성적은 오르지 않지만 하여튼 자녀 교육비에 우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투자하고요.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제가 저의 노후라든지 차라리 자녀의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는데 또 그게 또 쉽게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어느 정도 또 보태주시는 목돈이죠. 목돈을 보태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돈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들한테 보태주는 부모님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 OECD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고 또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은 약 82세, 83세 정도 되는데 경제 수명,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거는 69세까지밖에 안 되고 건강 수명은 66세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70세 넘으면은 건강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세 시대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현실에서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치매 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주변에서 이 치매 환자를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집안에 이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자주 뵙습니다.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환자로 인해 가지고 그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라 치매 환자의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이죠. 주로 엄청 고생하시는 거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은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예쁜 아이처럼 120세까지 살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은 건강 수명이라든지 경제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기대 수명과 갈수록 갭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에 인생 이모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 이모작 뭐예요? 하나의 직장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직장으로 사는 직장이 이제 점점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노동 유연화, 그리고 언제 제가 해고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난 이 일을 그렇게 늦게까지 하고, 나이 많아서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이 제 주변에서 봤습니다. 정말 나의 적성이라든지 나의 재능을 잘 살리고 또 미래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직업으로 재취업하신다거나 창업을 하신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전직을 한다거나, 그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생이 뭐냐, 기존에 있던 직업 열심히 다니시면서 또 다른 미래, 앞으로 100세까지 살려면은 60세 정년퇴직, 55세에 퇴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45년 동안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모아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취업 기간을 늘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사회에서도 필요한 일,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 이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 15주 동안 강의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업. 뭐 20대 지금 갓 대학 졸업하고 20대, 23세 뭐 이런 젊은 학생들의 취업뿐만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도 이제 취업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일하고 계신 분들 있지만은 그 직장에서 내가 정말 60세, 65세까지, 70세까지 일할 수 있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셔야지 100세 시대가 행복이 될 수 있다,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 거 그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내가 죽기 전날까지 가장 좋은 거죠. 죽기 전날까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근데 그런 직장을 한번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업 기간을 어떻게 늘리기, 제가 이렇게 물결 표시로 했는데 이건 이제 길게 하자는 겁니다. 취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이게 100세 시대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취업기간 늘렸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한 건 아닙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예, 여기서 잠깐입니다. 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프랑스 연금 개혁 시위 격화 이런 사진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좀 다운을 받아왔는데요. 아래 나와 있죠. 프랑스 연금 개혁 강행에 프랑스 국민들이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반대한다. 예.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프랑스 연금 개혁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제가 살펴봤는데 이 프랑스 연금 개혁 안에 골자는 뭐냐면은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아라. 이게 이제 프랑스 연금 개혁 안의 골자.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어떻게 극렬하게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네. 저 가끔 이런 거 봤어요. 프랑스 그래도 우리 선진국이다라고 하는데 데모할 때 보니까 정말 살벌하게 하더라고요. 또 경찰들이 뭐 막 진압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어떨 땐 더 심하다라는 것도 좀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프랑스 국민들은 이 프랑스 연금 개혁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아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더 늦게 연금 받아라. 이거는 저라도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겠죠. 빨리 받아야죠. 빨리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더 오래 일하라.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마워할 것 같은데 프랑스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더 오래 일하는 것도 극렬하게 반대한다. 왜냐?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한테 은퇴라는 것은 인생의 축복이자 평생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합니다. 딱 나이가 정해졌으면은 그때까지 일하고 그 이유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국가에서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런 생각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내 노후는 이제 내가 스스로 준비한다라는 좀 의식이, 이게 뭐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혹은 뭐 공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같은 시대에 살지만 지역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인한테 하여튼 더 오래 일하라 라는 것은 굉장히 반대를 일으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프랑스에서 한다라고 하면 저 엄청 욕먹겠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조금 더 취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과 프랑스, 유럽의 상황이 좀 국민들의 의식이라든지 가치관이 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현실로 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이제 각각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저는 본론으로 다시 와서 취업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취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제 65세가 이제 만약 정년인데 65세 이후에 또 일하라고 하면은 솔직히 싫은 측면도 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일해야 되느냐? 그죠? 정말 65세 이후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거든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제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모아놓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참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제가 아직까지 좀 그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은,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취업 기간을 늘리는 것이 100세 시대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 대한 또 책임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누누이 강조합니다. 제 아이한테 최소한의 것만 해주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또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고, 예,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취업 기간을 좀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생각이 복잡합니다. 생각이 복잡한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취업 기간은 어느 정도 늘리는 게 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취업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라면은 미래에 이제 취업 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미래에 어떤 직종이 취업하기 쉽고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직종을 찾았다라고 하면 이런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먼저 미래에 취업하기 쉽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그 동영상 보시면서 함께 보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